하지만 이날의 외출로 인해 유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방문을 당겨 열고 복도로 나갔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핏자국과 발자국이 방문에서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나는 문짝에 등을 기대고 서서 평소 청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낙관주의자의 속삭임을 들었다. 꿈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라고. 현실에서 이따위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 방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전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구름 속을 헤엄치는 금붕어, 황금 파도가 도대체 웬 말이냐고요. 보통 우리들은 신비롭고 설레인 걸 느낄 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진은 피투성이의 집안을 보고 저런 기분이 든 겁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끔찍한 장면이 유진의 눈에는 마치 아름다운 풍광을 보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좋은 감정과 연결되면 안 되는 비극과 이 좋은 감정을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연결선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좀 섬뜩하시죠? 이상하긴 하지만 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층도 피투성이로 도배된 위층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주방과 계단을 가르는 칸막이 벽 및 피 웅덩이 안에 맨발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만 빼고요. 유진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긴 머리채를 얼굴에 덮어 쓴 여자가 죽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은 죽은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눈앞이 어둑해왔다. 멀미가 났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뱃속에 뜨거운 모래가 가득 들어찬 기분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 곁에 주저앉은 채로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암전된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뭔가를 해볼 수 있기를, 내 안의 시계가 알람을 울려 이 악몽에서 건져내주기를 기대했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체적인 반응만 있을 뿐 유진의 감정 표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강한 트라우마가 올 만큼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느끼면 어마어마한 상실감으로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부정하거나 현실 자체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하는 태도도 많이 보입니다. 즉, 우리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 장면과 그 사건에 대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정 제어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살인과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마주하면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감정, 즉 feeling은 감각, 센세이션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정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떤다, 슬프기 때문에 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울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그런 정반대 방향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진은 감각은 있지만 이런 신체적 반응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